해왔던 시간 동안에 제가 터득했던 편곡 기술을 모두 다 쓴 것 같아요. 화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장르도 변화시키기도 하고 멜로디를 변화, 템포, 구성, 이제 전조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편곡을 했는데요. 그 화음을 변화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양이 봉 노래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옛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약간 애절한 주관적인 느낌을 담아서 화음을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화음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일단 랩을 넣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해서 또 어떻게 편곡을 할까 하다가 이게 C 메이저인데 원곡이 메이저를 마이너 키로 바꿨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로 나오는 부분도 넣었고, 그리고 정상수 래퍼가 이제 일반적인 4분의 4 박자에서 탈피해서 변박 4분의 4, 4분의 3 이렇게 변박 같은 부분과 이제 되게 복잡한 리듬이 들어간 프레이즈들을 원해서 그런 부분도 넣었고, 그리고 멜로디도 싱코페이션, 감기음을 넣어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은 사람들에게 어떤 노래인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고양이 봄의 멜로디가 안 들어가는 이게 무슨 노래지? 사람들에게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인트로는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약간 딱 끊기면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시죠? 그래서 이제 딱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그 마디 한마디를 통째로 비는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악보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위에부터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스, 호른, 트럼펫 쭈루루루 이렇게 한 3, 4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의 악보를 제가 여기서 뭘 연주해 주세요, 여기서 뭘 연주해 주세요, 무슨 음을 연주해 주세요, 크게 연주해 주세요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첨보를 만들어야 편곡이 끝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피아노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제 약간 허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편곡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작곡가예요. 그래서 구독해주세요. 그 잠깐씩 그 영상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뭐요?
하기도 했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두 명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막 손주가 태어난 할머니가 된 분이 저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가사를 쓰셔서 저에게 작곡 의뢰를 하셨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쁘실까, 아니면 얼마나 아기가 귀여울까, 약간 이런 거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본 곡이고요. 네. 임청아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네, 이 곡은 임청아 선생님께서 제 작곡 발표회 때 2017년 작곡 발표회 때 불러주셨던 아주 웅장한 곡입니다. 오케스트라 반주로 작곡됐고, 이건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서 이제 졸업 작품인데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이거는 약간 아방가르드적인 현대 음악을 쓴 건데요. 가끔은 조선 음악을 탈피해서 뭔가 미쳐가는 정신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심오한 감정을 표현할 때 약간 이런 음악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고향의 봄 편곡 버전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동희 선생님. 네. 자, 바로 시간, 여러분들 쉼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2부 순서에는 오페라 갈라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갈라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만,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볼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경준 교수님을 모시기 이전에 출석 체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인증 코드 EC50 EC 알파벳 C예요. ABC 할 때 C50. 네. 네, 한 명 빼놓고는 저는 출석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감상하시고 2차 시에 박경준의 오페라 인문학 렉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네, 박경준 교수님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재밌는 순서를 하시고 저희부터 하라고 얼마나 좀 괴로우실까. 주무셔도 돼요. 자, 저는 박경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고 오페라를 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박경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원미 선생님 미대에 나가고 계시고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시고 오페라하고 오라토리아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테너 김지민, 조수미 씨가 졸업한 산타 치칠리아 음악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테너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소프라노는 저랑 오페라를 트라비아타며 여러 개 같이 해서 알게 되고 이 친구는 저랑 사랑의 매력이라는 오페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페라 코치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한 달에 한 서너 편씩 시험을 주는 선생님이시고요. 국립오페라 아카데미에서 출간하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하면 좀 지겨운데 최초 오페라가 지금 역사상으로 1579년인데 산수 잘 몇 년 됐죠? 꽤 지났죠? 몇 년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한 4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400년 전 그 마테리얼이 지금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이어져 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대다수의 음악은 아니지만 최소의 음악을 계속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표와 똑같은 재료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 하면은 그 분야에서 1등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재, 농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오페라 전 세계인이 대통령으로 꼽자면 딱 한 명을 뽑을 수가 있는 그 사람이 베르디. 주제페 베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롱콜레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데 이 베르디라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모든 이태리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스토리텔링이 돼요. 이 사람이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부호의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와이프를 얻었어요. 그리고 일남 일녀를 낳죠. 근데 하여튼 승승장구하다가 이 베르디라는 사람이 딸이 죽어요. 몇 달 뒤에 아들이 죽고 몇 달 뒤에 와이프가 죽어요. 일가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어떤 종교의 힘으로 이해해서 자기를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가족 애가 조국 애로 통일을 해서 이태리라는 나라가 19세기에는 6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통일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작곡가가 해서 이 베르디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처음 소집이 돼서 의회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명성을 얻어서 부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까사 베르디라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요. 밀란의 가장 노른 지역 땅 안에 있는데 까사 베르디가 뭐냐면 휴식의 집.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나는 운이 좋아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저들은 부를 축적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거의 곳을 마련해준다 해서 만들었어요. 실버타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를 또 사회의 환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들 이 하트 안에는 가장 유명한 작곡자고 굉장히 존경하는 대상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이태리 역사상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의 장례식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지명도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축제가 나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백꽃이라는 거예요. 동백꽃이라는 그 많은 기다림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말이 트라비아타라는 거예요. 동백꽃 아가씨인데 원래는 동백꽃 아가씨인데 우리는 춘이 해가지고 왜 동백꽃 아가씨가 춘이로 바뀌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오역한 거를 우리나라가 다시 재해석을 해서 춘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길을 잘못 든 여인 이런 뜻이에요. 라카리아가. 그 원작자가 이 알렉산드로 디마키스라는 사람인데 삼총사 크리스토렉자 이런 유명한 소설의 작가가 알렉산드로 디마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아들 피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로 디마키스 하면 알렉산드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어떻게 연애를 했냐면 모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르가리트 무티에라는 여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눈 한번 맞춰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사랑을 하는 장모님이 이 알렉산드로 디마키스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아픔을 글로 옮겨 쓴 소설이에요. 그게 동백꽃의 여인이에요. 라다모 카멜리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베르디라는 사람이 보고 꽂혔어요. 그래서 작곡을 한 게 트라비아타입니다. 베네치아 극장이라는 곳이 베네치아 가시면 꼭 한번 구경을 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구경이 있는데 베니스 가면은 광장이 하나 나올 거예요. 광장에
그 돈주왕, 그러니까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커피를 마시고 모든 철학자들이 전부 다 지내왔다는 카페도 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놀러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비아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건국 후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인해서 만든 최초의 오페라가 이 라트라비아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공연한 오페라가 최초의 오페라가 이거예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이거고요. 오페라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올라간 거는 일본 사람들이 2년 전에 나비 부인대라고 그 역할을 2년 전에 했고 그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최초의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19세기, 그러니까 17, 18세기의 여성의 인권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 여성들이 막 좁은 공간에서 막 직무를 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노동하는 게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고 그거 외에 그 레미제라블의 그 여자 주인공이 직공에서 쫓겨나서 한 일이 뭐예요? 매춘행이잖아요.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족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그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바닥에 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마담 못 받을 매춘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백과사전인데 그 백과사전을 왜 들고 있냐면 하루 종일 백과사전을 잘 달달해요. 전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국왕 루이 15세의 애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똑똑해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해서 너무 능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여성으로 노브르 분야에 극한이 있는 여인입니다. 마담 드 퐁파두르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자면 그 라트라비아타의 그 최하 측면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간 여인이 유일하게 마담 드 퐁파두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 마담 드 퐁파두르는 이게 꼬르티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또 공통점이 매춘녀라는 이름도 있지만 폐교역으로 운명을 달리하는데 이 트라비아타의 주인공도 폐교역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환영받는 게 축배의 노래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청해드릴 텐데 굉장히 경쾌하고 트라비아타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눈이 스파크가 트면서 서로 번주를 하는 거예요. 건배하면서 나의 삶을 다들레하면서 서로 남자와 여성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사랑을 믿고요, 낭만을 믿고, 여인은 뭘 믿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죽을 때까지 퍼마시고 놀다가 난 죽을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 이중성을 보고 고민을 하죠. 나한테 사랑을 느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놀고 먹다 죽을 거야 하면서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 처음 만남의 노래가 이 축배 노래예요. 이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 남자하고 여성을 같이 브라보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남자하고 여성을 같이 합니다. 브라비죠. 그럼 여성하고 남성을 같이 합니다. 브라비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같이 할 때 브라비, 여성과 남성. 무슨 복수는 브라비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스파크가 튀었어요. 근데 사랑의 견해가 있죠. 여성은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 죽을 거야. 남자는 진성한 사랑을 믿어. 그럼 여기서 이 트라비아타는 왜 사랑의 기록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나는 놀다 죽을 거야 했을까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기침을 해서 혼절하기까지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것도 싫고 즐거운 것도 살고 싶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두 사람이 파리 근교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라는 여자는 전 유럽에서 눈만 한번 마주치는 게 소원일 정도로 정말 멋있는 여인이었는데 같이 지내게 됐어요. 이 남자는 어떨까요? 터질 것 같은 즐거움과 그 평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한 노래를 여러분들 들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 중에서 그 사람이 빠지고는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것을 표현하는 노래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페노아리아예요. 오페라 라타라타 이막에 나오는 노래인데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남자 주인공의 성격이 변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천진난만한 악이었는데 이 노래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남성으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노래예요. 기쁨만 노래하다가 파리 근교에서 그 매춘하는 여성과 내가 살림을 챙겼어요. 근데 나는 일을 안 해. 매일 사냥만 하고 돌아가는. 근데 생활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돈은 어디서 나요? 생활은 뭘로 하냐는 생각을 할 텐데 얘는 그걸 모르고 완전히. 근데 이 노래를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이나한테. 실은 우리 마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을 정리해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남성으로 돌아서기 바로 이전에 철딱선 없는 나리아를 한번 총해서 듣겠습니다. 김지민 선생님.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그 몽마르트 묘지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문인들, 음악가들, 예술인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 원작자가 이게 마르게르 고티에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묘지를 찾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죽기 직전에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 남자친구는 아버지하고 여행을 떠나고 이 마르게르 고티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편지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한테 오늘은 어땠어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내가 손에 펜을 들 힘이 없어서 말로 남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하는 말 구절이 있어요. 나는 지금은 유명했지만 내가 죽은 뒤에 어느 누가 나한테 꽃을 들고 와서 울어줄 이 한 명도 없구나. 20대 중반에 죽었으니까 그 글을 남겨요. 그래서 그 동백꽃의 여인을 읽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 다음에 트라비아타 오페라 자체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산막에 구름을 아래에서 나는 이스라엘하고 어느 누구도 날 찾아올 일 없겠다라고 그 식기전에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묘지에 와서 꽃을 들고 와서 꼭 헌화를 한다. 그래서 언제나 꽃이 놓여있는 묘지가 이 마르게리트 고티의 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19세기에 살고 우리가 고티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몽마르트 묘지에 오면 그 사람의 묘지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얀 꽃으로 언제나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묘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동백꽃 보여드렸잖아요. 하얀색, 빨간색. 그게 왜 그러냐면 하얀 꽃을 달고 있을 때는 모든 남성들을 환영한다는 의미고 빨간 꽃을 달고 있는 한 달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접근 금지, 그걸 사인을 주는 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백꽃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 여자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분명히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할까요? 빠져버립니다. 정말 웃기죠?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정말로 영혼까지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몽마르트 묘지에서 처음으로 묻힌 곳이 공동묘지라 5년 지나면 이자가 돼요. 그죠?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와서 묘지 관리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늦게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고티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묘를 열어야지. 어떻게 열 수 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5년 뒤면 이사가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의 친척인 여동생이 지방에 사니까 갔다 와서 사인을 받아와라. 그럼 묘를 열어주겠다 해서 정말 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싸워가고 그런 얼굴을 온갖 도시에 묘지를 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하죠.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모든 묘를 동백꽃으로 덮어주시되 한 손이라도 씻으면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떠나죠. 그거에 감동받은 현대 사람들도 마르게르 고티의 묘지에 가면 꼭 떠나갑니다. 동백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몽마르트 그 공동묘지에 가면 파리 시내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르디가 오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2의 뭐 제3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2의 작곡가가 바로 자코모 푸치니 산타스입니다. 이 사람은 자 베르디는 뭘로 유명했죠? 자신을 다 나라에 헌신한 걸로 유명했던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할까요? 여성 표현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가면 주위에 모든 젊은 여성들이 따랐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오페라 중에 잔니 스키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잔니 스키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단테, 알리게리 단테죠. 이름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편이 있고요, 여도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의 8번째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온통 쥐뜯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니 스키티더라. 그 사람은 부호의 부호소 도나티의 유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언장을 바꾸는 죄를 저질렀더라. 이런 한 문구로 인해서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반의 분량의 오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이 낳은 푸치니라는 사람이 쓴 유일한 희극 오페라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꽤 굉장히 효녀 같은 노래잖아요. 김은미 선생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언젠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노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삼각 구도예요. 아빠가 존니 스키피, 딸인 라우레타라고 있어요. 딸인 라우레타가 있는데 굉장히 협박을 하는 거죠. 아빠, 내가 리누초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 베네치아 강의 아르노 강가에 있는 보석상에 결혼 반지를 사러 갈 건데 허락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만약에 허락을 안 해주면 나는 그 자리에서 강의실을 간 김에 투신자살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내용인데, 음악인데 내용은 투신자살에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성악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 이제 사연을 보낼 때 일평생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님께 이 노래를 청해드립니다 하면서 청을 한다고요. 그럼 아빠한테 우리를 고생해 주시니까 나는 죽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내용조차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잔니 스키피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그 죄의 면죄부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로 아름다운 오페라가 잔니 스키피, 베르디 이후에 푸치니라는 사람이 작곡한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실존의 인물이 잔니 스피키다. 이렇게 아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자, 여러분, 도니제티라는 작곡자인데, 사랑에 묘약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의 묘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약효가 어떻게 나나요? 어렵다. 자, 나하고 내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어. 감기약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감기가 날까요? 얘가 날까요? 되게 웃기는 질문이죠. 근데 되게 진지한 질문이에요. 내가 낫죠. 열이 나서 약을 먹었더니 내가 열이 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례의 묘약은 내가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겁나 아픈데 얘가 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묘약이에요. 근데 사랑의 묘약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포도주 중에 프랑스에서 나오는 보르도라고 있어요. 보르도라는 그 메이커의 포도주를 이 남자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내고 한 병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벌컥벌컥 먹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노말하지 않죠. 애가 좀 부족해. 공부도 못하고 배움도 짧고 좀 무식해. 근데 걔가 포도주를 사 먹었어요. 왜? 그 지역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부인 아리나라는 여자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주를 사서 먹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보 같은 애 숙부가 한 분 계셔. 그분이 솔로야. 그래서 죽어버렸네. 근데 부모인데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래서 얘가 상속을 받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때부터 모든 동네 여인들이 다 사랑한다고 달려들어요. 그게 사랑의 묘약 때문일까요? 유산 때문일까요?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물려서 유산을 다 받고 나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여인이 나를 다시 보는 것 같아. 그게 이 사람은 사랑의 묘약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병을 다 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싹싹한 여인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랑의 묘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김홍희 선생님 전주 한번 줘보실래요? 굉장히 슬퍼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에요. 들어보세요. 슬프죠? 거기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부셔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대목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슬프죠? 근데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짝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어. 드디어 됐구나. 그래서 그 여자의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기쁨의 눈. 근데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슬프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인데, 이 아리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오페라가 신음 오페라예요. 즐거운 오페라인데 내용이 슬프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작곡자하고 그 대본가랑 싸웠어. 이거 빼자 해가지고 뺐었어요. 그런데 작곡자가 이겨서 다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아리아가 모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박수를 청해 주겠습니다. 기쁜 노래예요.
이 아리아가 반대를 했지 알겠죠? 왜냐면 15분 즐겁게 막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즐겁다 이런 멜로디가 나오니까 이거는 희극이 아니라 해서 이 노래를 삭제해버렸는데 오, 웬걸요? 이게 전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가 이 곡이랍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네순도르마라는 게 나왔죠. 네순도르마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불리게 됐는데 그 네순도르마를 이기는 아리아가 이 아리아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데죠.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도니제테라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그때는 로시니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혹시?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작곡자, 도니제테라는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로시니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작곡을 하고 있어. 작곡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슉 불어서 지금 작곡한 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주워온다. 귀찮아서 다시 그린다.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이 사람은 다시 그려요. 가서 주워오기 귀찮아서. 아마 IS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ISF 그래요. 그래서 IS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찮아서 그려요. 그 얘기 뭐냐면 가져오는 것보다 그리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시니라는 사람이 오페라 하나를 쓰는 13일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니제티가 와 승부욕이 올라서 12일 만에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2일이면은 2주가 좋지 안 되는 시간에 이런 명곡이 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라 하면은 큰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약간 작은 장르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요즘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오페라하고 뮤지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페라는 너무 고전이고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소재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오페레타예요. 여러분들 박쥐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페레타? 못 들어보셨죠? 저는 배트맨은 알죠? 하여튼 배트맨이라는 오페레타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그것처럼 메리 위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리 위도. 메리 위도의 한국말이 뭐더라? 유쾌한 미망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망인인데 왜 유쾌할까?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가벼워.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페레타. 그럼 여러분 오페라, 오페레타. 작은 장르라고 생각하시네요. 근데 그 오페라타에 나오는 게 이 디 루스틱의 빅티베라는 건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메리 위도, 유쾌한 미망인이라는 곡이에요. 이 작곡자가 이제 프란스 레알인데 헝가리 사람인데 오스트리아계 헝가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페라타를 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상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처음 해주신 분 보이시죠? 폰테베드로라는 게 없는 나라 이름이에요.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를 딱 만들어놔요. 그 폰테베드로
공국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다닐로라는 사람이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여성인데 그 여성하고 다닐로가 둘이 사랑을 했어.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엄청 부자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이 곧 폰테베드로의 국가 재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근데 그 남편이 또 죽어요. 그러면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한나가 폰테베드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상이 걸립니다. 한나가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어떠한 사람의 호심을 받게 됩니다. 까미유라는 사람. 자, 그럼 간단해요. 한나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재력가고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다닐로고 프랑스 사람 까미유라는 사람이 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인가 어째요? 근데 까미유랑 만약에 한나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폰테베드로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돈이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정치인들 외교관들이 뭘 했겠어요? 다닐로한테 가서 야 한나를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 해서 막 푸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다닐로하고 한나는 어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보를 보면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중성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 입술은 침묵해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 이중창을 제가 불러드릴 텐데 간주 부분에 우리나라 풍년가랑 굉장히 비슷한 멜로디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날 때가 됐죠? 5분? 8분? 그러니까 내용이 무겁지 않죠.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뮤지컬이 흥행하는데 그 뮤지컬의 원 근본을 찾다 보니까 오페라가 아닌 오페레타, 거지 왕자라는 오페레타가 있어요.
뮤지컬의 시조가 돼서 그 유럽에서의 그 음악과 미국에서의 자본이 만나서 뮤지컬로 많이 흥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해서 오페레타 하면 뮤지컬이 거론될 때 꼭 거론되는 장르가 오페레타니까 오페레타는 오페라하고 뮤지컬과 사이다. 뭐 이렇게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준 교수님의 그 오페라 렉처. 뭐 끝날 때 요거 요점 누르는 거죠?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점 2개. 네. 좋죠? 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졸업하기 이전에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행운이에요. 아시죠? 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고, 우리가 다음 주 14주차에 이제 9조, 10조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오늘의 이 감상은 이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날라야 가기 전에 빨리 감상문을 쓰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사케미에 올려놓으시든 아니면 저한테 갖다 주시든 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과제란을 올려놓는 창을 띄워놓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이 감상문을 잘 쓰시는지 좋은 감상문을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14주차에 만나고요. 14주차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강의실인 319호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공연 듣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